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는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난 5월달은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왔죠. RTX 5060이 새로 나왔는데 5060은 생각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다? 가격입니다.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비싸죠. 한 5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내려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도 성능 지표나 이런 걸 좀 보니까 4060 Ti 대비해서는 확실히 더 좋은 성능, 좋은 스펙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5060 Ti 8기가의 옆치기를 좀 한 느낌이라 이 부분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 이외에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컴퓨텍스 기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게 지금 5월 22일인데 이 기간에 지금 컴퓨텍스라는 아주 큰 컴퓨터 PC 행사를 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제품, 특별한 상품, 그리고 여기서 이제 AMD의 새로운 그래픽카드도 발표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출시가 되면은 벤치마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견적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 세부적인 견적 구성에 대해서는 바로 견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사무용부터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존 사무용 조립 추천 R5 1578 5600GT 내장 그래픽 구성이고요. 여기는 크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DMI 메인보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활용은 크게 문제는 없고 메모리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삼성 제품으로 8기가 한 장 구성하면은 1,400원이 추가가 되고 8기가 두 장으로 바꾸시면은 37,900원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SSD도 일단은 D램리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데 D램이 탑재된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32,900원, A데이터 SX 8200 프로로 변경이 가능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변경을 하시면은 거진 한 40만원대 초반까지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400으로 구성이 된 조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SSD를 변경하면은 AMD 구성과 기본 골자는 똑같아집니다. 가격 변경 금액도 똑같아요. 다만 기본 가격이 39만 1,000원, AMD는 35만 6천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30만원 초반대 다 변경해서 구성하실 분들은 AMD로, 30만원 중반대까지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로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게임 성능은 AMD가 더 좋고 기본적인 CPU의 성능은 인텔이 소폭 좋기 때문에 포토샵, 간단한 CAD 작업하실 분들은 인텔로 조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 FHD 게이밍입니다. 80만원대 미만 구성이고요. 여기는 뭐 크게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RX 6600이 워낙에 좋은 가성비,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가성비는 최고고요. 뭐 국내 인기 게임들 다 옵션 타협하면은 충분히 고주사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구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능도 좋고 준수하고요. 가격 대비 비해서. 글쎄요, 진짜 이게 좀 오래 갔으면 하고 아마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온다고 해도 비슷한 라인업의 엔비디아 제품이 다시 출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조합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로스트아크, 뭐 배틀그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옵션 타협해서 충분히 돌아가고 오버워치 2까지도 충분히 옵션 타협을 하면은 고주사율까지 커버가 가능한 조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기 있는 가성비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견적과는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뭐 전전달 혹은 그 전달 뭐 계속 구성을 비교해서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게임 설치가 좀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SSD만 1테라로 변경을 해서 구성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급 FHD RTX 5060 구성입니다. RTX 5060이 새로 나왔죠. 성능은 4060 Ti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이지만 일단 4060보다는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4060의 가격도 매우 올라가서 지금 메리트가 없는 것도 팩트고요. 라데온 7600이죠. 보다도 성능이 확실히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구성해서 사용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메인보드는 가성비를 위해서 A620M-A 제품으로 구성을 했지만 해당 그래픽카드는 PCI 5.0 8배속 지원 제품입니다. 이 말인 즉슨 PCI 4.0, 3.0으로 작동했을 때
성능 하락이 꽤나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게임 바이 게임이에요. 게임에 따라서는 성능 하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게임도 있고 성능 하락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게임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를 PCI 5.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하면은 가격이 130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아예 가격적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조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A620이나 B650 제품으로 가성비를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7600 구성입니다. 가격 차이가 한 15만원 정도 나는데 성능 차이도 한 10% 조금 내외로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는 조합입니다. 다만 성능 하락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준을 잡으면은 나쁘진 않은 조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6월달에 아마도 RX 9060이나 9060 XT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물론 가격대는 올라가겠지만 최대한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데온으로 나는 그냥 지금 당장 좀 투자해서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60 조합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0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144까지는 조금 커버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뭐 로스트아크, 발로란트 이런 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오버워치도 풀옵션 144 혹은 그 이상의 프레임까지도 확보는 가능한 그래픽 카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가격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7600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9060이나 9060 XT가 정말 6월달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마 마지막 견적, 마지막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최상급 FHD RTX 5060 Ti 16기가 그리고 RX 7800 XT 조합입니다. 여기는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덱제품인 RX 7800 XT가 존재하는 한 5060 시리즈 Ti 제품은 아예 구매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성능 차이가 16기가 기준으로는 15% 이상 나고요. 5060 Ti 8기가는 4060 Ti랑 성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애매한 조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뭐 몇십만 원씩 벌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4만 원 차이로 성능이 10% 이상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임에서 아무리 엔비디아 최저가가 좋은 게임이라고 해도 7800 XT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스펙 차이, 체급 차이가 나는 구성이다 보니까 7800 XT가 품절이 나면은 그때는 5060 Ti 16기가나 아니면 라데온이 아마 그때 맞춰서 9060 XT 16기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파워도 권장 파워는 둘 다 비슷하게 700W 혹은 750W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역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쿠다 가속을 지원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그냥 이거는 올리 게임용으로 구성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800 XT로 조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가성비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RTX 5060 그리고 RX 9070 이렇게 조합이 된 견적이고요. 가격 차이는 5070이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하실 게임,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만 할 거예요. 그리고 DLSS4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MFG 이런 것도 확실하게 지원하는 게임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5070 솔리드로 조합이 된 엔비디아 구성을 보시는 게 맞고요. 로스트아크 혹은 그 이외의 트리플 A 게임, 콘솔 게임을 하실 분들은 9070으로 보시는 게 성능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5070보다는 9070이 전반적인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둘이 비슷해요. 권장은 750으로 되어져 있지만 5070 자체도 400W 가까이 먹고요. 9070 자체도 400W 가까이 먹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700W나 750W보다는 850W, 800W급을 구성을 해서 50%에서 60%의 파워 로드율을 유지해 주시는 게 파워 수명이나 안정성에서도 좋은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는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플라워 제품이고요. 예, ATX 3.0 이후에는 거의 유일하게 제품 이슈가 없었던 제품 제조사다 보니까 믿고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제조사들 거 쓰는 것보다는 신뢰도 좋고 안정성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AS도 다른 제조사 저가형들은 뭐 무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질 신제품이나 새 제품 교환 자체는 뭐 90일이거나 180일 정도로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없는 제조사인 슈퍼플라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슈퍼플라워 이렇게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CPU는 9600X로 구성을 했지만 트리플 A 게임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78X3D나 9700X, 7700 이런 CPU로 구성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중급 QHD입니다. RTX 5070 Ti 그리고 9070 XT로 조합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도 가격 차이가 한 30만원 벌어집니다. 30만원 정도 벌어지고요. 메인보드, CPU 이런 조합을 봤을 때도 78X3D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78X3D로 조합을 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예, 뭐 97X로 구성을 하건 77로 구성하면 많이 저렴하지만은 병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성능 차이도 X3D와 논 X3D의 차이가 워낙에 심하게 발생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30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보편적인 게임 성능은 확실히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몬스터 헌터나 최신 트리플 A 게임들에서는 라데온의 성능이 월등히 좋게 나온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특히 나는 보편적인 게임 기준으로 국내 인기 게임을 많이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텍 5070 Ti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닙니다, 저는 콘솔 게임이나 트리플 A 게임을 더 많이 해요 하시는 분들은 9070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QHD 게이밍입니다. 5080 하나로만 구성을 한 제품이고요. 메인보드는 에즈락이 복귀를 했습니다. 바이오스를 3.25 버전으로 구성을 하면은 완전 이제 그 이슈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컴퓨텍스를 보니까 아예 뭐 지사장인가? 뭐 대표인가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만약 이렇게 했을 때 AMD 정품 CPU를 구매했을 때 이런 문제가,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CPU 바꿔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바이오스를 쓰면 확실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받기 때문에 스틸랜드로 복귀를 한 부분이고요. 난 그래도 좀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터프 B850 제품이 있다 보니까 대체품은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스펙은 스틸레전드가 좀 더 좋습니다만. 그리고 5080으로 850W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조합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CPU도 전력 소비량, 게임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비슷한 C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 했을 때 한 500W에서 550W까지 먹습니다. 단일 PC 전체로. 근데 작업을 돌리면 당연히 더 먹겠죠. CPU 전력 소비량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 말인 즉슨 850W로는 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파워의 권장 로드율인 50%에서 6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1000W를 사용해 주시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권장 로드율을 지켜줌으로 있어 실질적인 전력 사용량이죠, 소비량이 아닌 전력 사용량, 파워 서플라이에 인풋이 되는 파워 소비량을 더 낮춰주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큰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 1000W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래픽카드는 계속해서 조텍 솔리드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솔리드 제품이 5090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음 억제, 발열 제어가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AS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중급기 기반이에요. 성능, 발열 제어, 소음 억제, AS 모든 것을 다 갖춘 조텍 솔리드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최상급 게이밍이고요. 5090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가격은 아직도 600만원 이상이에요. 여기서도 솔리드로 구성을 했지만은 조금 더 투자해서 뭐 에이수스 아스트랄이라든지 아니면 MSI 뱅가드 같은 최상위 제품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단일 가격이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700만원 돈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라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기 식이고요. 이제 5090은 일반 소비자들이 뭐 이렇게 기다려서 구매할 정도는 아니고 원하는 제품을 주문을 해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로까지는 되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많이 비싸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고요.
메모리는 게임용으로 구성하실 것 같기 때문에 CL28 그리고 6.MHz 최상위급 메모리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일반 튜닝 메모리가 아니라 64기가나 96기가 고용량 메모리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 그리고 포토샵 이런 작업을 위한 인텔 견적 이미지 영상 추천 조립 PC입니다. 160만원대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왜냐? 5060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에펙이나 프리미어 프로는 그렇게 그래픽카드 가속이나 그래픽카드 성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쿠다 가속만 지원을 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성능 자체는 충분합니다. 다만 이 구성이 왜 저렴하냐? 일단 비보드로 조합이 된 인텔 구성이다 보니까 퍼포먼스 성능을 끌어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인텔의 디폴트 성능 값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서 포토샵을 제외한 모든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265K가 라이젠보다는 소폭 좋습니다. 영상 편집, 특히 어도비 계열, 에펙, 프리미어 프로 이쪽에서는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랭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작업 성능을 위해서는 Z보드나 수냉 쿨러 사용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 격차는 벌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에서 6%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원활한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을 기본 골자로 케이스, 메인보드, 쿨러를 변경해서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대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셔도 순행이 사용 안 되는 곳 있잖아요. 뭐 회사라든지 이런 뭐 편집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순행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랭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 드렸습니다. 가격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제 200만 원까지는 조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저렴해진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성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화이트로 좀 복구를 했어요. 900X3D 그리고 5070 조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최대한 감성 그리고 미니미니한 미니멀리즘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니타워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못 따라옵니다. 이 조합을 절대 못 따라와요. 성능도 그렇고 가성비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요. 왜냐 9900X3D 자체도 에펙이라든지 뭐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3D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CPU 쿨링 자체도 솔직히 수냉 쿨러 저가용으로서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위해서 파노라마 제품을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 성능, 3박자를 다 갖춘 조합이다. 그리고 미니멀리즘까지 조합이 된 견적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를 해서 뭐 가격적인 부분, 솔직히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는 없지만 품절 상품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 대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은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카드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워낙에 많다라는 것도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쪽이 지금 5060 Ti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조금 못 나왔어요. 아직 대체품이 있는 상황이고 그 대체품이 다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때 맞춰서 이제 또 견적이 바뀌거나 또 6월에 새로 나오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벌써 덥습니다. 5월인데 막 30도를 넘어가고 이제 6월에 장마도 시작되고 할 텐데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달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였습니다. 아디오스.